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건축법의 기출문제를 계속 풀고 있고, 이번 시간은 5번째 테마인 구조, 재료, 설비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숫자가 많이 나와서 그 숫자를 좀 잘 익히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 일단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지하층 관련 문제네요.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지하층 관련 문제를 이렇게 예전에 나온 문제지만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에 산입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지하층은 건물의 층수를 계산할 때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 여의도에 있는 우리 63빌딩, 그 하나생명 빌딩은 63빌딩이라고 그래가지고 63층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여의도의 그 하나생명은 지상 60층, 지하 3개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3이라고 이제 과거 이름을 그렇게 불렀죠. 근데 실제 우리가 지하층은 층수에 들어가지 않고 지상층만 층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의도 하나생명 빌딩은 60층짜리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용적률 그 공식에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죠. 제외된다가 맞습니다. 자, 일반적인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 면적이든 뭐 지상의 주차 면적이든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 용적률 공식에서 이 분자에 들어가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바닥 면적은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2번이 맞네요. 3번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칙 지문으로 이거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 자, 단 예외적으로 이 거실을 부속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지하층에다 거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에다가. 자,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물 지하층에는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인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단 법적으로 이 거실을 부속 용도로 사용을 하면 설치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이 지문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 지문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4번. 자, 지하층을 판단할 때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이 지표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에 이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에 이게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층 높이의 절반 이상이 지하로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판정하는 거니까 2분의 1, 층 높이의 반 이상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판단합니다. 3분의 2는 기준이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까지 높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가중평균 지표면을 구해서 지하층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높은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 잠깐 해설을 보시면요. 아까 지하층을 판단할 때는 자, 이게 제일 마지막 아랫부분의 층이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일부가 지하에 묻혀 있고 요 일부는 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요 바닥 그 콘크리트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여기 바닥까지 높이를 재가지고 이 바닥 높이의 층고의 한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 요 높이가 요 층고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하층을 판단하실 때는 한 층 높이의 요 바닥의 요 윗면입니다. 이게 바닥이면 이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요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를 재서 요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5번 지문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표면이 되어 있고 건물이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만큼이나 지하에 묻혀 있고 여기는 아주 작은 부분이 이렇게 이만큼만 묻혀 있으니까 이때는 이 지표면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 공식에 건축법에 따른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가중평균을 한 지표면을 구해가지고 이 지표면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이 높이를 재가지고 아까 이 높이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이 건물의 이 아랫부분의 층 높이의 층고의 2분의 2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까 우리 5번 지문에 대한 해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혀있는 높이가 서로 이렇게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여기는 이만큼은 묻혀 있고 여기는 조금 묻혀 있을 때는 이 평균 높이를 계산해서 이 가중 평균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이 지표면을 계산한 다음에 이 높이를 재 가지고 이 높이하고 이 부분에 어떤 층고라는 걸 비교해 가지고 해서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하고 여러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선할 때 설계자로부터 자, 지금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지진 같은 거 나거나 여러 가지 바람이 불면 건물의 구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구조가 안전한지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하는 건물들이 뭐였습니까? 이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물이 2층 이상 건물부터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2층, 기둥이나 보가 못 구조일 때는 3층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5층짜리 건물이면 2층 이상 해당되므로 자, 이렇게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2번.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면 이것도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자, 건물 높이가 13m 이상이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15m면 제출해야 됩니다. 자, 건물의 연면적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하기 때문에 1500제곱미터면 당연히 200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이 맞는데,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이거 8m가 아닙니다. 8m면 기준 미달이므로 이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1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정답이 5번이고요. 해설을 잠깐 봐드리면요. 이 부분 우리가 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축주가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착공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건물 대상이 뭐냐. 자, 층수가 2층 이상,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자, 기둥이나 보가 이렇게 나무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3층으로 기준이 바뀌고 500제곱미터로 이렇게 바뀝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문제를 또 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1번과 2번 조건이 아니더라도 건물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가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요게 아까 우리 5번 지문에 나왔던 그 기준입니다.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물의 높이나 면적 같은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고, 자, 국가문화유산, 그 다음에 보나 차양 같은 게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들, 이렇게 건물이 있고, 건물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보나 차양이 돌출되어 있을 때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 높이 13m 이상, 처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단독이나 공동주택은 별다른 어떤 그 사이즈 제한 없이 모두 다 구조안전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국가문화유산, 그 다음에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내용들로 이거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시 한번 지하층을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이건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자, 해당 층 높이 층고가 3m고,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2m면, 이거 비교했을 때 3m의 절반이 1.5m이기 때문에 2m 이상이면 1.5m 이상을 충분히 넘었으니까 이 지하층으로 봐야 됩니다. 자, 2번 층고가 4m인데, 자, 평균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묻혀있는 평균 높이가 2m 미만이면 뭐 1.9, 2m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4m 층고에 지하층이 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미만이라는 사이즈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하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상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이것도 층고 4m,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최저 높이가 뭐 2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 최저 높이가 2m니까 최고 높이하고 최저 높이 이렇게 경사진 그런 지표면이기 때문에 최저 높이가 2m면 최고 높이는 2m가 당연히 넘을 거니까 이거는 평균을 내면 2m가 넘겠죠. 그래서 보시면 4m인데 이것도 이 바닥에서부터 지표까지 최저 높이가 2m라고 하면 최고 높이가 뭐 3m 뭐 이런 식이니까 중간에 평균을 내면 2m가 넘는 2m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층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3m짜리 층고고 최저 높이가 2m면 그보다 높은 부분은 2m보다 높게 뭐 2.7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테니까 평균을 내면 2m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층의 높이가 3m고, 자, 지표면으로부터 평균 높이가 1.5m 이상이면 이 층고에 딱 2분의 1 이상이라는 조건이 맞았으니까 지하층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자, 2번 정답입니다. 자, 지하층 예정이 아까 봤듯이 바닥에서부터 자, 여기 위층 바닥이 있으면 바닥의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의 윗면까지를 층고로 재고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를 재가지고 여기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면 지하층이 되는 것 아까처럼부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층 건물의 P9설인데 자, 63층이면 건물 높이는 따로 안 보더라도 자, 50층 이상이거나 건물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초고층 건물이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 자, 피난층으로 통할 수 있는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피난 안전구역을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최대 30개 층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고층 건물에는 피난 안전구역을 불났을 때 대피하고 또 피난 안전구역에서 이 계단하고 직접 연결되는 그런 피난 안전구역을 30개 층 올라갈 때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 30개 층 1개 이상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보시면 초고층 건물 30개 1개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에는 30개층 올라갈 때마다 원칙적으로 한 층 전체를 피난 안전구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거 앞에서 나왔던 문제 또 나왔네요. 자, 건축주가 착공 신고할 때 설계자한테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연면적이나 층이라든가 높이 없이 단독 공동주택은,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무조건 다 구조안전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자, 처마 높이는 9m 이상이 기준이기 때문에 10m면 9m 이상에 들어가므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한 건물이 맞고,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도 10m 이상이니까, 자, 10m 이상이면 10m부터 들어가는 거죠. 10m짜리인 건물이면 10m 이상에 들어가므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4번.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의 2층짜리 목구조인 건물. 자,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고, 자, 2층짜리 목구조. 아까 목구조면 기둥이나 보가 목구조일 때는 층은 3층 이상이 돼야 되고 연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서류를 제출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330이면 500보다 미만이고 2층짜리 건물이면 3층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는 건물이 아닙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34회 때 기출 문제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건축 허가 대상 건물인데 내집 능력을 공개해야 되는 건물이 또 별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내집 능력을 공개하는 건물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하고 이게 조건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집 능력을 공개하는 건물을 보기를 보시면요. 자, 건물 높이가 13m 이상이면 아까 우리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하면서 동시에 이 내집 능력도 공개하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처마 높이가 9m 이상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집 능력 공개 대상입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면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면서 동시에 내집 능력을 공개하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고려해서, 자, 중요도가 높은 건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마지막으로 5번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것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아닙니다. 정답이 이거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잘 안 바꾸는데 34회 때 굉장히 좀 특이하게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이렇게 끝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약간 보충학습 해보시면요. 자, 내집 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은 다음 건축물들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즉시, 자,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외부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자, 층수가 2층 이상, 이 목구조일 때는 3층 이상이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고 목구조일 때는 500 이상. 그 밖에 건물 높이가 13m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가 10m 이상,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물이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그 다음에 보나 차양 같은 것들이 3m 이상 돌출된 건물이고, 요 15번도 이것도 내집 능력 공개 대상하고, 이것도 아까 보시면 건물의 중요도가 높은 건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이 내용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요 미음번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심화 문제 보시면 피난인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이게 어렵지만 의외로 이게 1번이라는 걸 답을 쉽게 또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좀 보기가 어렵고요. 1번에 보시면, 자, 3층에 자, 출입이 가능한 노대. 자, 노대라는 게 이게 이슬로자를 써서, 자, 이슬이 맺히는 그런 공간이란 이런 얘기인데, 이 노대가 이제 영어로 우리 발코니죠. 그러면 3층 이상인, 우리가 2층 이상의 층에다가 이렇게 발코니 노드를 설치했을 때는 이 발코니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난간을 1.2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3층이면 2층 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이 5층짜리 건물이 전시장으로 쓰고 있을 때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피난용 광장 같은 것들을 설치해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5층 이상의 이종 걸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아니면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공연장인데 전시장 같은 것들은 제외입니다. 이 전시장은 5층 이상의 층에다가 전시장을 만들었더라도 자, 옥상 광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설명을,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자, 건물 층수가 12층짜리 건물이다. 근데 10층 이상의 층의 면적의 합계가 9,000제곱미터면 옥상 지붕이 평지부일 때 헬리포트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 헬리포트 설치 규정은 예전에 한번 봤었죠. 11층 이상 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데 11층 이상 위에 부분 층이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옥상에다 헬리포트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기준 자체가. 그래서 11층 이상 건물이면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와야지만 옥상이 평지부일 때 헬리포트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거 좀 틀렸습니다. 자, 4번. 자, 바닥 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전시장을 지하층에다 설치했을 때, 자, 지하 부분에다가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 자, 이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3,000제곱미터인 전시장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3,000제곱미터인 전시장 같은 거, 이렇게 적용되죠. 그러니까 2,000제곱미터 전시장이면 외부 공간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5층. 자, 5층이 판매시설 용도로 쓰고 그 판매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면 자, 5개 건물 외벽 쪽에다가 피난 계단을 설치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3층 이상의 층에 공연장이라든가 주점이라든가 전시장입니다. 판매시설 같은 걸 설치했더라도 5개 피난 계단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4번, 5번, 2번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충학습으로. 아까 난간 설치 규정은 이 옥상 광장하고 자, 2층 이상부터입니다. 1층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 2층 이상 층에다가 이렇게 노대 발코니 설치했을 때는 이렇게 수직으로 난간을 세우는데 난간 높이는 1.2m 이상으로 난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가 3층짜리에다가 노대 설치했을 때는 자, 난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옥상 광장, 옥상 부분하고 2층 이상의 층, 2층 이상부터는 이렇게 발코니, 노대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수평만 만들지 말고 사람이 있을 때 떨어지지 않게끔 난간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자, 헬리포트는 11층 이상 건물. 자, 이 건물 보면 좀 15층짜리 건물인데 11층 이상 건물이고 11층 이상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평평한 지붕일 때는 헬리포트 같은 걸 의무적으로 만들고 경사 지붕일 때는 뭐 대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11층 이상이고 11층 이상 부분의 위에 부분의 층, 이 면적을 다 더해서 10,000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면 헬리포트 같은 거 의무 설치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옥상 광장 아까 문제가 있었죠. 자, 5층 이상의 층이 자, 이렇게 다음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자, 피난, 옥상에다가 피난 용도로 옥상 광장을 설치해야 된다. 자, 이종 걸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제 큰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종교시설 같은 게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전시장 같은 경우는 제외했었죠. 아까 우리가 5층 이상의 층에 전시장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옥상 광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상은 아닌데 전시장이라고 아까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어려우니까 1번하고 2번, 3번 정도만 보세요. 이종 걸린 생활시설로서 종교장, 공연장하고 종교집회장이니까 자, 이종근생인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500 미만이고 30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00 이상, 500 미만의 공연장, 종교집회장이 5층 이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사이즈가 이제 큰 공연장 같은 것들이 있을 때도 옥상 광장 설치할 대상인데 전시장이나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도 5층 이상의 층에 있었을 때는 이 옥상 광장 같은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 밖에 뭐 판매, 주점, 장례서 같은 거 참고로 보시고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옥상에다가 불나면 대피를 해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옥상에다가 피난 용도의 광장을 설치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 이게 이종근생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같은 경우는 500 미만의 공연장, 종교집회장인데 여기서 3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춰가지고 300 이상, 500 미만짜리 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거 있었죠.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연장 같은 것들이 500 이상짜리들 뭐 예식장 같은 집회장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전시장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종교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짜리 종교시설 같은 거 판매,
주점, 장례설 같은 경우는 5층 이상 2층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옥상 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1, 2, 3번 정도만 좀 봐두시고요. 자, 외부 공간 설치는 아까 우리 문제에서 2천이 아닙니다. 자, 지하층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상이고, 이 아랫부분이 지하 부분인데, 지하에다가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집회장, 자, 관람장, 전시장 같은 것들을 설치했을 때, 천정이 개방된, 여기 천정 개방돼 있죠. 이 외부 공간을 만들어서, 이 지하에서 사람들이 빨리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쪽에 연기가 위로 올라갈 테니까, 이쪽으로 나와서 대피할 수 있게끔, 이 지하 공간, 천정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지하 부분에다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2,000제곱미터가 아니라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이 공연장, 뭐 집회장, 전시장 같은 거에다가 외부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옥상 피난 계단은 자, 3층 이상인 층에다가 자, 어떤 시설을 설치했을 때 자, 이종근생으로 공연장 같은 거 300제곱미터 이상, 이게 500 미만짜리로 봐야 되겠죠. 자,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연장, 주점 300 이상, 집회장 1000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문제에서 판매시설은 옥상 이렇게 보시면 건물 5개에다 이렇게 피난 계단, 건물 이렇게 외벽이 있고 중간에 이렇게 계단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설치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문제에서는 판매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므로 3층 이상의 층에다가 판매시설을 설치했더라도 5개 피난 계단 설치 이상은 아닙니다. 판매라고 하는 것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로 와보시면 여기 5번 지문에서 5층짜리 건물이 3층 이상은 맞는데 판매시설로 1000제곱미터 이렇게 만들었더라도 5개 피난 계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아닌 겁니다. 자, 이거는 3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1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요거 아까 6번이 아니라 심화 1번으로 고치겠습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심화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우리 건축법에서 가구 및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옆집, 옆방에 소음이 들리면 굉장히 불편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게 아닌 걸 찾는 건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숙박시설에 가가지고 옆방에 소음이 들리면 안 되니까, 당연히 소음 방지 경계벽으로 해야 되겠죠. 자, 공동주택의 기숙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조용히 우리 공부하고 잠자야 되기 때문에 옆방 소음이 들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소음 방지 경계벽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 상점 간에는 그렇게 소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용히 할 필요가 있는 건물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점 같은 경우는 소음 방지 경계벽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자, 학교 교실은 우리 조용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소음 방지해야 되고 의료시설의 병실도 소음 방지를 해야 되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상번 문제 한번. 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시험장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해놓으시면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복중학습 해보시면 우리 건축법에 자, 소음방지 경계벽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이 소음방지 경계벽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가구 주택 같은 원룸, 자, 공동주택, 여기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기숙사도 포함이 돼가지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같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의 경계벽, 자, 그 다음에 우리 실자 들어가는 거,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은 이 소음방지 경계벽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아기 낳고 산후조리하는 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신생아실도 조용히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종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이 이게 고시원이죠. 자, 우리 이종근린 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이면 고시원인데 이게 이제 500제곱미터 미만의 고시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용히 이 경계벽 같은 경우를 근데 이 고시원이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 이 경계벽이 소음 방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이게 이제 몇 년도 전부터 개정돼가지고 이 다중생활시설도 이 고시원이고 이 경계벽을 소음 방지 경계벽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밖에 우리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인 복주택이라든가 노인 요양시설 같은 경계벽도 조용히 우리가 어떤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음방지 경계벽을 해야 되고 아까 우리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소음방지 경계벽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같은 거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실자 들어가는 침실, 병실, 교실, 객실, 산후조리원, 자, 이종근린 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같은 고시원,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건물들도 소음방지 경계벽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소음방지 바닥도 예상 문제로 한번 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소음방지 바닥을 잘 보세요. 숙박시설의 객실, 학교의 교실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
화장실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음방지 바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주로 주거용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용으로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것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 층간 소음을 차단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 이종근린 생활설, 다중생활설이면 이종근린 생활설인 고시원 500 미만짜리들이고 숙박설인 다중생활설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들인데 다중생활설 고시원, 오피스텔,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 같은 거하고 다가구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현행 건축법상 요 네 가지 건물이 소음방지 바닥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상 문제를 뭘 보셔야 되냐면 아까 여기 뭐 의료시설의 병실, 학교의 교실, 숙박시설의 객실은 소음방지 경계벽이고 소음방지 바닥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산후조리원 같은 거, 노인 요양소 같은 경우는 소음방지 경계벽에는 들어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소음방지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바닥 자체를 소음방지용으로 해야 되는 건물에는 아까 우리 실자 들어가는 거, 교실, 객실, 침실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병실 같은 거, 그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그 산후조리원 같은 거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섞어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문제에서는 정답이 요거 3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심화 3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범죄 예방 기준이면요, 이 창문을 방범창 같은 것들을 만들고 범죄가 생기면 CC카메라 통으로 녹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카메라 같은 것들을 부착해야 되는 건물입니다. 가만히 또 보세요.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학교에는 그런 CC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학교 같은 데서 이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 일종 근린 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슈퍼마켓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같은 겁니다. 자, 우리 편의점에 CC카메라 있어야 됩니까? 맞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종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도 고시원이기 때문에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숙박설인 다중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사이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종근생인 다중생활시설은 500 미만의 고시원이고 500 이상인 숙박설인 다중생활시설 둘 다 고시원들은 범죄 예방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 같은 걸 심으로는 그런 CC카메라 같은 것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이 5번인데요. 자, 보충학습 보시면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야 되는 건물. 자, 기본적으로 주택, 다가구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자, 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 중 소매점, 아까 편의점 같은 것들. 이종 근린 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숙박시설 고시원도 있죠. 자, 오피스텔도 범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 같은 거. 교육연구시설인데 아까 우리 학교는 들어가지만 연구소나 도서관은 제외네요. 자, 도서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자, 문화 및 집회에서 공연장, 뭐 전시장 같은 거 들어가는데 동식물원은 제외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 앞에 문제에서. 문화 및 집회에는 뭐 공연장, 뭐 집회장, 전시장이 들어가는데 동식물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잘 보시면 충분히 심한 문제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화 4번 문제. 자, 심화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32의 문제인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1번, 2번 지문 완전 생소한 지문인데 그때 우리가 3번과 4번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만 알면 답은 쉽게 또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1번하고 2번 지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 지문 같은 경우하고 4번 지문은 조금 어렵지만 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정의만 아시면 답은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보십시오. 자,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한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면 그때부터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강화하거나 또는 변경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관리 예치금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예요. 좀 더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의 조결 관의 규정도 강화하거나 변경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3번 보십시오. 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으면서 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자, 그런 보나 차양이 같은 것들이 3m 이상 돌출이 된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쪽 끝만 고정되고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 외벽에서 한쪽만 고정되어 있고 바깥으로 보나 차양이 돌출되어 있는데 이게 3m 이상 돌출되어 있고 자, 끝부분에는 지지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만 붙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수평으로 나가 있는데 기둥 같은 게 받쳐지는 형태가 아닌 그래서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하는 기둥 같은 게 없는 형태로서 이 보나 차양이 3m 이상 돌출되어 있을 때는 특수 구조 건축물이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3번이. 옳은 거. 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돼야지만 특수구조 건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도 틀린 겁니다. 자, 4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면 이 내진 등급 설정 규정을 강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강화한다는 말은 맞는데,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5번도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면 이 건축주가 착공신고 전입니다. 착공신고 전에 허가권자한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건축허가 신청 전이 아니라 착공신고 전에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5번 질문 어려워서 모르고 1번 질문도 어려운 질문으로 봐야 됩니다. 1, 2번. 그렇지만 3번과 4번에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3번은 맞죠?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 맞지만 이 4번은 특수구조 건축물이 될 수가 없으니까 4번은 틀렸습니다. 20m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고요. 자, 해설을 보시면 자, 특수구조 건축물이 1번, 2번, 3번, 4번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번이 작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작년도 12월 18일 날. 자, 보시면 한쪽 끝만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보나 차양이 자, 외벽의 중심선에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물,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인 건물들, 자, 특수한 설계나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물로서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건물이고, 자, 무량판 구조라는 게 우리 뭡니까? 지난번에 저기 주공아파트 같은 게 무량판 구조로 지하를 만들었다가 이게 무너졌죠, 이게. 자, 보시면 이게 보가 없이 그냥 기둥으로만 세우고 바닥을 설치한 건물이 무량판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고 바닥을 타설하는데 이 무량판 구조는 기본적으로 기둥 위에 바로 바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량판 구조의 건물인데 자, 무량판 구조의 이런 하나의 층이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가 뭐냐면 자, 무량판 구조의 바닥이 있고 거기 보시면 벽 같은 거라든가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보 없이. 그러면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가 뭐 기둥도 있고 뭐 내력벽 같은 벽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전체 단면적이 자, 보 없이 배치된 기둥 전체 단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의 4분의 1 이상이면 이렇게 보시면 전체 단면적에서 이 기둥 부분의 단면적이 4분의 1 이상이면 이게 바로 이제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4분의 1 이상일 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무량판 구조로 된 어떤 하나의 층에서 수직으로 배치된 주요 구조부가 뭐냐면 기둥하고 내력벽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기둥이나 내력벽에 설치됐을 때 그런 것들의 단면적에서 자, 보가 없이 배치된 기둥 부분의 전체 단면적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 이상. 그래서 기둥 부분이 전체 단면적에서 4분의 1 이상이 나오면 자, 무량판 구조로서 이 특수구조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특수구조 건축물이 되면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용도 변경 관련 규정을 강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완화는 안 되고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죠. 뭐 내진 등급 성질 것들도 강화하거나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아까 문제에서는 대지의 조경 같은 거, 대지의 조경이라든가 안전관리 예치금은 여기 강화하는 규정이나 변경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분홍색 대표적인 거 써놨고 나머지 부분을 쭉 봐도 조경 관련 규정하고 안전관리 예치금은 이 특수구조 건축물이 됐다고 해서 강화하거나 변경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문제로 가보시면요. 안전관리 예치금 이런 조경 같은 규정은 강화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시험시 나중에 보시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들 4개. 자, 5번 문제는 자, 건물 바깥에다가 통로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통로 설치. 자, 보시면 건축물의 대지에는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이 통로를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 우리가 중개사가 이걸 사실 좀 알기가 좀 어려운 조항입니다. 이거 사실 건축사가 배워야 되는 조항인데 이런 걸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일단 보기를 읽어보시면 단독주택 같은 건물은 이 통로의 폭이 0.9m 이상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바닥 면적 어깨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문화 및 집회라든가 종교 이런 것들을 세웠을 때는 자, 요 너비가 3m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밖에 용도로 쓰는 건물은 이 통로의 너비가 1.5m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0.9, 그 다음에 바닥면적 어깨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 종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자, 유효 너비 같은 경우가
3m 이상이 나와야 되고, 요거는 이제 1.5m니까 정답이 좀 요거 2번으로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건물 같은 걸 세우고 이 건물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가 이렇게 점선으로 여기 도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이 폭을 내라는 겁니다. 폭을.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화재가 나면 이 무나미 집회에서 사람들이 막 출입문으로 빠져나오는데, 이 통로 폭이 좁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나가가지고 여기다 뭐 장애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통로 폭이 몇 미터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냐. 자, 이게 단독주택일 때는 단독주택은 0.9m 이상,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인 무나미 집회라든가 종교 같은 경우는 자, 3m 이상 폭 유지해야 되고, 그 밖에 없을 때는 여기가 1.5m 이상의 통로폭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답이 이거 2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통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앞에 있는 거 그냥 읽어 보시고요. 대지에다가 통로를 내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유효도비 0.9m, 500제곱미터 이상의 무난비 집회, 종교, 의료 같은 걸 쓰였을 때는 3m 이상 이런 식으로. 자, 그 밖의 건물일 때는 1.5m이기 때문에 여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한번 읽어 보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34회 때 좀 특이한 문제인데, 이 점점 이렇게 특이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자, 건물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에 전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도학원, 위락시설, 장례시설 같은 거, 장례시장, 자, 인터넷 게임 제공업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같은 경우는 이 건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맞습니다. 자, 이거는 해설을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정글린 생활시설 중 공연장 들어가고 인터넷 게임 제공시설 들어갑니다. 자, 무나미 집회 공연장 같은 거, 그리고 집회장 들어가는데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제외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 위락설 같은 거 아까 있었죠? 무도학원 같은 거, 장례시설도 들어가 있네요. 여기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장례식장 같은 데서는 우리가 출구를 설치해야 되는 건물이 맞습니다.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시장은 제외입니다. 항상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뭐뭐는 제외한다 가지고 문제를 내니까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제가 심학습할 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쭉 열거해놓고 뭐뭐는 제외한다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문제도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7번 문제. 자, 이 문제도 35회 때 문제인데 이런 마감 재료 부분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우리 기존에 있는 학원에 그 학원 공법 기본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이런 걸 좀 문제를 출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35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됐습니다. 이게 마감 재료라든가 뭐 출구 이런 것들은 건축사가 공부하는 거지 중개사가 공부할 부분이 아닌데 너무 개념 없이 문제를 좀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일단 마감 재료에 관한 지문인데 이게 이제 건축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은 벽이라든가 반자, 지붕 등 건물 내부의 마감 재료는 이렇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그 다음에 실내 공기질 관리법 5조에 따라서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권고 기준을 고려해서 협의해가지고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된다. 보시면 마감 재료 들어가셔야 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들어가셔야 되고 실내 공기질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건물 내부 마감 재료 같은 거에서 우리가 인체에 유해한 것들 성분이 나오지 않게끔 그런 거 해주고 또 화재가 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피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시간을 좀 벌어줄 수 있는 그런 마감 자재 같은 거를 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거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지금 4번입니다. 마감 재료 방화에 지장이 없는 실내 공기질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34회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문제를 또 냈죠.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필요한 기준으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 구조안전 기준이 어떤 거 있습니까? 착공 신고할 때. 자, 설계자가 만들어준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되는 건물 높이가 13m 이상, 천마 높이는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이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아까 20m짜리는 특수구조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되는 건물은 건물 높이가 13m 이상, 천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 밖에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같은 것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내야 되는 건물이니까 지금 니은번은 틀렸고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습니다.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좀 풀어봤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